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의정부 리듬시티,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케이스는 어디 저기 뭐 한 2군 3군 어디 뭐 이런 데에서 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포스코던데요, 포스코. 그래서 아니, 포스코가 뭐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여기가 리듬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래서 한번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지도를 조금 멀리서 볼 필요가 있죠. 의정부 어 원도심, 원도심에서 이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의정부 힐스테이트 탑석은 다음 달로 밀렸고요. 방송을 했던 여기는 다음 달로 밀렸고, 그리고 리듬시티 더샵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전에 우리 고산 수자에 여기 진짜 괜찮았거든요. 아파트 금액도 저렴하고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갖고 여기 괜찮았었는데, 요거 바로 밑에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입지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뒤로 좀 빠져나가야 되는 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쪽은 안쪽이야, 그죠? 그리고 저기 멀리 이제 그때 고산 수자인을 했을 때 화장터가 있어갖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는 어차피 뭐 저 산 반대쪽이고 하니까 그렇게 뭐 의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청약 중인데, 요게 공고문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청약 중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 청약이 4월 26일, 그러니까 4월 26일이면은 다 다음 주네. 다 다음 주. 그러니까 날짜는 좀 있습니다. 날짜는 조금 있고, 꼭 표시는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는 평당 1,487만 원 해서 84 타입이 지금 5억 이짝 저짝으로 해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4억 9,990만 원 해서 4억 9,090만 원. 어, 4억 9,900만 원인데 좀 헷갈리게 돼 있구나.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여기 한양 수자인 있죠. 여기랑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좀 있죠.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2단지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3단지가 조금 인기가 좀 더 있고, 1단지는 1단지 나름대로 이제 여기 좀 가깝다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2단지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평당 1243만 원 그래갖고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가점이 61점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84로 해서 나온 게 지금 4억이죠. 4억 2천.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정도는 더 차익이 많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작년에인가 재작년인가 이거 그때 방송을 하면서 이거 최대한 빨리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의정부 뭐 너무 멀어요, 너무 비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죠. 근데 분양가는요, 앞으로 해가 바뀌면 해가 바뀔수록, 날이 바뀌면 달이 바뀔수록 계속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앞으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표준공사 비용이라든지 원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령 이제 그런 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금액이 내려가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자, 여기 지금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금액 차이가 한 8천만 원 정도 더 비싸진 상태인데, 그래도 여기에 비해서 이제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은 포스코 거죠, 포스코. 포스코가 조금 브랜드가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사전 입주 점검이나 이런 거 한번 가서 보게 되면은, 이군 브랜드에서는 스티커를 붙여야 될 때가 되게 많은데, 포스코 정도 급이 되면은 하자 점검 이게 보수 안에 스티커를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의정부기 때문에 송도나 청라에서 나오는 포스코 더샵하고 어, 의정부나 뭐 다른 평택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데 동탄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나오는 포스코 더샵하고는 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제가 이제 여기 내 집 마련 특강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한번 진행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송도나 이런 데는 이제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데 뭐 동탄 아니면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이런 데 같은 케이스는 아무리 뭐 고덕 국제 신도시 그래도 포스코, 힐스테이트, 레미아 이런 애들이 거기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어 놓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빨리빨리 나와야지 막 이렇게 막 길게 나오고 그러면은 되게 저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조금 피곤하죠, 그죠? 예. 자, 클로징 하고서 어디 보자. 리듬시티 더샵 고산역 있고요, 그죠? 밀락지구 있고, 밀락지구는 뭐 그때 당시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잘 돌아왔던 지역이고, 아우 뭐 이렇게 막 복잡하냐? 예, 자꾸 막 화면이 막 바뀌고 그러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보시죠, 뭐 천천히. 자, 사업 안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서부터 25층까지 해서 5개 동 536세대. 대지 면적이 조금 좁다. 28,000? 조금 좁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16%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보통 이제 14, 13, 15 예,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일단 건폐율은 좀 그렇고, 대지 면적이 뭐 한 3만이나 5만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 넓게 빼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지하 2층까지밖에 파지를 않아서, 뭐 세대수가 작으니까 그것밖에 안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주차 대수가 조금 모자르지. 보통 1.2대 뭐 1.1대 뭐 세대당 뭐 몇 대 그러면은 사람들 보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아파트를 뭐 그렇게 뭐 부동산 하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이것만 주구장창 볼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세대당 보통 1.3, 1.4 좀 많은데, 1.7도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1.2 그러면은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적긴 적죠. 예. 그리고 이제 용적률이 200%짜리 땅이다 보니까 199%까지 해서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1.2대 그러면 이제 뭐 경차,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뭐 저기 뭐 전기차 있죠. 뭐 그거 들어가고 뭐 오토바이, 자전거 뭐 얘들이 뭐 차지하고 그러다 보면 뭐 좁지.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법조타운을 이쪽으로 이제 예정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가 사실 조금 밑에 쪽이고 이 뒤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쪽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입지적인 부분에서 철도교통이나 도로교통에서는 그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까운 그런 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구리포청 고속도로 이거 뭐 맨날 이거 타고 다니면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구도 좀 많이 늘어나게 되긴 될 건데, 이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대규모 점포 개발 예정, 뭐 무슨 뭐 육성단지 예정, 클러스터 무슨 이런 노모가 하는 것들은 저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용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 뭐 육성하고 무슨 단지를 만들고 해서 산업단지 같은 거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항상. 네.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7호선이 가다가 이제 여기서 좌회전 아니 우회전을 해가지고 탑석으로 해갖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탑석이나 이런 데 했던 것들은 굉장히 좋죠. 근데 고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직은 예, 어디까지나 예, 그 경전철이기 때문에, 진짜 신림동 그쪽으로 해서 나가는 경전철 아닌다면은 뭐 마우리에서 뭐 장안평 어디 뭐 청량리로 가고 뭐 이런 거, 용인도 마찬가지고 경전철은요 쳐주질 않아요. 예. 경전철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좋은 파급력이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주변에 보시게 되면 이마트 있고 그 앞에 있는 주유소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끔 가는데 거기 기름값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싼 걸로 알고 있고요. 코스트코 잘해야죠. 의정부 코스트코는 저도 가끔 가는데 우리 상봉 코스트코랑은 수준이 다릅니다. 일단 주차 그 장소 있죠.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좀 편하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GTX-C 요거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좀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예, 거기에다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로만 해서 한 번만 가면은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마을버스는 좀 타야 될 것 같고, K파 클러스터였구나. 대규모 점포, 그리고 뭐 법조타운 같은 거 들어서게 되면은 좋긴 한데, 송파 있는 것도 그렇고 조금 오래 있었죠.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부용산, 기대봉, 부용천, 리듬시티. 여기가 왜 리듬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K-팝 때문에? 하여튼 조금 생소한 이름이 좀 그렇게 나 와닿거나 그러진 않아. 이제 나도 이제 K-팝을 안 듣는 나이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아까 했던 내용이랑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7호선 탑석으로 해서 가는 것들은 이미 이건 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건 다 나온 얘기고, 나머지들은 아직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착고를 했다 뭐 어쨌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포스코 더샵을 가지고 브랜드 소개 이런 걸 눌러볼 사람은 없겠죠. 예, 이건 저기 2군 브랜드 애들이나 하는 거고, 동호수 배치도 이거 중요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거죠. 1시 방향으로 해서 예, 북쪽으로 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예, 하천이 쭈루룩 해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부용천이 모양이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바로 요거죠. 예, 타입별 세대수. 그래서 이 범례가 있어야지만이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60 타입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84 타입을, 대빵이 누군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한데, 84 타입은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구나. 남서양 쪽 요건 괜찮은데, 요거 84는 요 사이로 이렇게 각도가 나와서 이걸 보인다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 그죠? 근데 요거는 좀 괜찮다. 각도가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 해서 좀 퍼져 나가니까 예. 2동은 괜찮은 것 같고 3동은 별로고 예. 4동은 뭐 괜찮고. 자, 그리고 이제 84B가 있는데 요거는 보라색. 예, 이쪽에서 나가니까 요건 뭐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1동과 5동에서 나가는 4호 라인 괜찮습니다. 그리고 84A 요것도 역시 남서양 쪽으로 해서 나가는 라인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다 4개의 라인들이 바깥으로 해서 남동양 쪽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조망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봤었던 그 뭐 대규모 상업단지 뭐 복합단지 어쩌고저쩌고 했던 게 이제 다 이쪽일 텐데, 남동양 쪽일 것 같은데, 그럼 이쪽으로 해서는 84A 탑으로 해서 나가는 그 조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예, 나중에 이제 다 들어서게 되면 이제 공사하는 거 한참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층이 그렇게 높은 층이 아닌데, 이제 거기 같은 케이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심 상업 단지라고 해서 이제 중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용적률이 뭐 400, 500%, 뭐 600%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정부니까 뭐 그렇게 높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잘하면 또 이만큼의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84A 타입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몇 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47에 28, 47 28 헷갈리네. 한 4배 정도 많고, 여기 84B에 비해서는 어, 꽤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 몇 대면 나가는 거랑 요거랑 좀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277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200개, 뭐 250개, 뭐 150개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84B나 84C 타입도 생각을 해보겠는데, 여기서는 뭐 원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량 앞에 장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청약을 넣으실 때는 84A 타입으로 해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일단 요것만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9 타입이 없고 이제 60 타입이 있구나. 60 타입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지 내 조망, 그렇죠. 노란색도 역시 뭐 이쪽으로 하면은 괜찮겠는데, 이게 판상형일런지 타워형일런지 60B 타입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16개, 25개 그러면 이게 거의 타워형일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제 좀 보는 걸로 하고, 이것도 세대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4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그죠? 예. 자, 동호수 배치표를 봤을 때는 이제 앞동이 22층, 25층. 그래서 1동과 5동이 조금 작습니다. 1동과 5동이.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2동, 4동에서 이제 좀 가리지 않게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지, 예. 나랑 키가 똑같아서 이제 앞동에 있는 뒤통수가 보이지 않을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조경, 커뮤니티 이런 건 안 봐요. 자, 다 단지 내 조망인데, 이제 그나마 이쪽에서는 조금 베이동에서는 1, 2호 라인에서는 조금 뻗어 나가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거고,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마통풍.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포스코 더샵이 있다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마통풍과 포베이 판상형 1, 2, 3, 4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고, 드레스룸은 회사 규모에 걸맞지 않게 아주 조그맣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실을 이쪽으로 해서 뚫어놨구나, 이렇게 해서 뚫어놓는 게 이제 별로 좋지는 않은 거고,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뚫어놓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드레스룸을 좀 어떻게 살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쪽 뚫어놓은 것 같습니다. 실외기실이 이쪽에 있네. 이걸 다 실외기실을 그냥 쳐버리고 그냥 이만큼을 다 드레스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파우더룸은 없고 그냥 뭐 요런데 구석진데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화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관 들어가서 오른쪽 복도가 있고 왼쪽에 욕실이 있고 애들방 있고 뭐 다 괜찮은데 발코니가 좀 넓게 돼 있구나. 공간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넓게 돼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건 좋은 점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복도 공용 팬트리 개념으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둥벽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둥벽은 그래도 좀 센스 있게 밖으로 밀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기둥벽도 하는 김에 밖으로 밀어 놓지. 그러면 여기가 찌그러지지 않고 좀 다 같이 이렇게 좀 편편하게 딱 넓어지고 할 텐데, 요거 이렇게 밖으로 밀어붙이면서 이거 이렇게 밖으로 밀어붙일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현관에 팬트리까지 있고, 그래서 뭐 일단 60치고는 기본적인 건 다 해놨는데 뭐 일단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룸인룸 수납 강화, 이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제 애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충분히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요게 옵션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그냥 기둥을 넣어버렸구나. 그럼 기둥을 좀 위로 해서 올려놓고, 그럼 여기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간이 좀 나올 텐데 왜 그렇게까지 안 해놨지? 그냥 데드 스페이스 그냥 주고 말았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좁으면은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에서 두 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한 칸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R은 봐야 알 것 같고요. 자, 주방 식당 뭐 어쨌다고 옵션에서 2번 3번 이거는 뭐 그때 가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유상, 그럼 여기 위에 거는 무상이었, 무상은 아니구나. 무상은 무조건 다 해야죠. 근데 이제 유상은 조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방이 조금 좁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 좀 해봐야 되고, 침대에 머리 놓는 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풍수상으로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안 하죠. 입주할 때 해도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거는 없고, 뭐 옵션, 뭐 바닥 폴리싱 이런 거 타일로는 안 하죠. 도관이 다 나갑니다.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아트월, 그리고 이제 간접 조명 이런 것도 역시 안 합니다. 나중에 인테리어 업자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더 싸고 더 내 마음에 맞는 것들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현관 중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엔지니어 스톤도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해야 될 것까지는 없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유상 옵션은 진짜 에어컨도 안 합니다. 시스템 뭐 올인원 뭐 하레비가 왔다 할지라도 안 합니다. 나중 어차피 다 한 번에 그때 가서 더 좋은 에어컨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하는 게 이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자, 이제 60B 타입 요거는 판상형이구나, 타워형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 조망이 앞쪽으로 나가면 이제 백사동이 조금 가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우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코니 옆에 공간이 좀 있고 대피 공간,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조금 더 넓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60A보다는 60A는 무조건 조망이 101동에서 무조건 막히고 102동에서는 좀 뚫리고 애매했었는데 60B에서는 뭐 막히는 건 뭐 매한가지니까 드레스룸이 요거 한 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좋아. 그런데 대신에 보통 안방 앞에 이렇게 아까 있었던 고개 있지 않습니까? 발코니, 그리고 이제 실외기실이 있어갖고 이제 피난 안전 대피구역 법적으로 만든 것까지 있어야 되는데 오피스텔 마냥 그냥 여기를 허공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걸 이쪽으로 해서 빼버렸네. 그러면은 이거 3베이잖아, 4베이가 아니라. 그래서 1, 2, 3 그리고 마통풍은 다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현관 들어서 욕실, 그럼 이제 여기가 조금 죽어버리지, 여기 공간이. 그래서 여기다가 욕실을 만들어 놓든지 여기다가 방문을 여기다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수납장을 놓고서 그냥 팬트리 공간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럼 여기가 또 죽어버리니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벽을 그냥 다 생으로 그냥 다 죽어버리게 만들었지? 이게 조금 방이 좁다 보니까 4베이로 못 만들고 그냥 3베이로 만들면서 여기다가 팬트리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빼놓은 셈이에요. 대신에 이제 여기가 조금 거실이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의 공간, 요게 넓게 되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도 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 대드 공간이 좀 있지만 괜찮고요. 욕실은 무조건 여기 마주 보게끔 뚫어놨네요. 여기 공간을 60A 타입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수납 공간도 이제 조금 더 넓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또 이제 벽이 들어가 버렸네. 기둥벽이. 이렇게 되면 좀 그런데, 여기 구석진대가 뭐 휴롬도 갖다 놔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믹서기도 갖다 놔야 되고, 여기 갖다 놓을 때가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 이제 요런 데인데, 여기를 오피스텔 마냥 이렇게 좀 막아버리게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현관 옆에, 욕실 옆에 여기를 왜 이렇게 또 데드를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지? 데드 스페이스를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희한하네. 포스코가 원래 만드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송도랑 다른 데서 만드는 포스코랑 서로 이게 다르다니까요. 욕실에서 배관 설비, 수도 설비가 어차피 이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을 텐데, 아 전기 배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빼놨나 보다. 하여튼 60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 아까 봤을 때 거실과 주방 사이의 공간이 조금 좁았죠. 예, 근데 이제 아까 거기는 조금 더 와이드하게 펼쳐져 있다는 거. 그러나 조망은 앞에가 이제 무조건 막힌다는 거. 그런 게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84 타입. 4베이 판상형에다가 주방에 이제 알파룸. 요 이제 알파룸에서 요 벽은 당연히 없앨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무조건 없앨 겁니다. 실외기실을 왜 자꾸 여기다 갖다 놔? 그래갖고 이제 이 드레스룸이 다른 데 아파트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버린 거지. 원래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아까 60 타입에서 없었던 화장하는 파우더룸. 그렇지. 그리고 욕실 문은 원래 이쪽으로 해서 침실과 마주보게 해놓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이제 욕실의 위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고요. 주방 옆에 이 발코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유용할 거예요. 사실상 다용도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 해서, 예, 주방 팬트리 놓게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볼까? 예,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 이거는 돈 주고 해야 돼. 이거는 물론 이제 업자들 불러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예. 그리고 얘네들도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독립된 아일랜드. 아일랜드란 게 원래 독립된 아일랜드 그 얘기하는데, 독립형 아일랜드 그러면 그것도 좀 웃기긴 하는데, 하여튼 아일랜드 장까지 해서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번에 장식장, 그러니까 이제 수납장이죠. 수납장 이런 거 있으면은 양주 같은 거 짜자자짝 해서 해놓고 그러면은 간경화 걸리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을 넓히는 이런 옵션은 합니다. 저는 돈을 들여서라도. 자, 84B 요거는 무조건 조망이 로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좋은 단지 배치도인데, 어우 평면도는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를 야 1, 2, 3, 4, 5베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5베이가 맞긴 맞는데 한 칸씩 다 쪼개놨으니까.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쪼개놓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야 주방 안쪽이 이렇게 넓게 되면은 그건 뭐 별로 요런 공간보다는 바깥쪽으로 넓은 게 훨씬 낫죠. 이 벽을 까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한 가지가 문제고, 그리고 요 앞에 욕실 앞에 요 공간들이 은근히 데드 스페이스가 아닌 데드 스페이스가 돼버립니다. 자, 드레스룸. 그렇지. 84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을 안에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집이 안방이 좀 좁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같은 케이스는 이제 바깥쪽으로 빼놓고, 실외기실도 바깥쪽으로 빼놓고, 창문까지 달아놓고, 그래도 일단 최대한 빼놨고요. 여기 있는 거 요런 거는 이제 조금 아쉽지만 뭐 상관이 없고, 큰 하자는 아니니까. 예. 얘네들은 이 벽을 중간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구나. 이 벽을 어떻게 처리를 못했네. 예. 그리고 이제 요 침실 2번에서는 이 벽이 있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이제 알파룸 같은 경우는 뭐 양쪽에서 다 빼버리고 이제 일반 벽으로 해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벽이 얇죠. 얇은 벽이고, 이런 벽은 다 얇은 벽이고, 이제 요런 벽이 이제 두꺼운 벽인데, 요런 거는 건들 수 없어도 요런 거는 다 건드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나중에 공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게 될 것 같아요. 어우, 집이 간결하면서 반듯하지 않고 뭐가 이렇게 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느낌. 예, 좀 보기가 흉하긴 하지만, 예, 복도 수납과 루민룸이 가능하다는 거. 뭐 그냥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실 공간 앞에 건식 세면 공간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무조건 유상으로 해서 하나라도 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건 수도 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낫긴 낫습니다. 이 옵션으로 들어가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니까 요거는 추천할 만합니다. 케어룸 뭘 케어해? 혹시 그 에어 샤워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바깥에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거 다 털어버리는 클린 샤워룸. 그래서 오자마자 여기 들어가서 샥 반도체 공장처럼 하고 나가고 그러면 좋지. 예. 자, 그런 거는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설명이 자세히 안 들어가 있어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 그냥 여기 옵션으로 가는구나. 옵션질로 해서 그냥 쭉 빼게끔. 자, 요거는 이제 조망이 애매하게 이제 나오긴 나오지만 살짝이 가려지는 84C 타입. 그러면서 세대수는 아까보다 많죠. 1, 2, 3, 4, 4베이 판상형에 이제 여기 주방 공간이 조금 좁고 알파룸을 터 버려야 되는 스타일인데 현관이 위쪽에서 들어갔던 아까 그 방식이 아니라 이쪽에서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차이가 있고 이제 역시 욕실 앞에다가 이제 그것도 만들려고 해놨나 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실외기실과 약간의 그 수납 공간,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지 드레스룸은 애시당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게 맞지 그죠? 이만큼까지 더 좀 위로 쫙 올려버리지 그거를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포스코 도샵 같지 않게 설계 참 더럽게도 못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디스를 한 거는 디스를 했고 여기 가운데 벽은 뭐니 여기다가 아유 참 진짜 설계 이렇게 되면 또 아이고 참 진짜 말을 아낀다 내가.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마통풍까지만 생각하면은 기본적인 수준은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같지 않은 조금 특이하게 빼놓은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뭐 요런 거라든지 드레스룸을 좀 여기 끝까지 해서 좀 쫙 빼줘 버려야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흠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뭐 하자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뭐 VR까지는 그냥 안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양 일정이랑 이런 거 모집 공고문은 그 깔같은 글씨를 다 찾아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발코니 비용하고 유상 옵션에 대한 비용까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8천만 원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비용의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빨리빨리 했어야 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분상제가 끝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내 집 마련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9시 라방에서 아니면은 에버레스트 밴드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 확인하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